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피지컬 아시아를 극찬하는 중국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고 이슈의 최종화를 불법 시청하며 열광하는 중국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피지컬 아시아가 어제 12화를 끝으로 한국이 우승한 가운데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중국은 이 쇼를 합법적으로 볼 수 없지만 이 쇼가 중국 최대 컨텐츠 평가 사이트 더우반에서 3주 연속 쇼 부문 2위 인기 컨텐츠로 올라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1위 컨텐츠도 한국쇼 크라임씬 제로라는 것입니다. 중국이 얼마나 한국쇼에 빠져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중국 언론에서도 피지컬 아시아를 극찬하는 기사가 올라왔는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상징적인 이중문 냉장고 같은 넓은 어깨 체형이 현실에 나타난 피지컬백이 아시아를 휩쓴 피지컬 이벤트로 발전했을 때 2년 연속 세계 비영어권 드라마 10위 안에 든 놀라운 버라이어티 쇼 넷플릭스는 다시 한번 전세계 관객들의 열정을 엄청난 호르몬과 파워 미학으로 불러일으켰습니다. 피지컬 아시아는 강력한 복귀를 이루었으며 속편이 전작을 뛰어넘기 어려운 관성의 법칙을 성공적으로 깨트렸을 뿐만 아니라 원작의 개인 피지컬 대회를 전세계 대립, 팀전 테스트, 성별 경계 돌파구를 통합한 시각적 스펙터클로 승화시켜 수많은 시청자들을 숨을 못 쉬게 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결코 질리지 않을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시즌이 외로운 영웅들의 극한 레슬링을 보여준다면 세 번째 시즌은 경쟁의 본질적인 논리를 완전히 재구성합니다. 제작사는 대담하게 새로운 대회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48명의 다국적 팀으로 한국, 일본, 태국, 몽골 등 8개국의 엘리트들이 같은 무대에서 경쟁하며 처음으로 국가적 명예를 경쟁의 핵심 원동력으로 도입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인원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결코 단순하지 않지만 대중의 감정적 공명점을 정확히 건드립니다. 개인의 성공이나 실패가 집단적 명예와 수치와 밀접하게 연결될 때 경기장의 긴장감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언어 장벽이 어려움을 만들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감정적 촉매자가 되어 대립을 더욱 극적으로 만듭니다. 한국 UFC 스타 김동현은 카메라 앞에서 자신감 있게 태국 팀은 확실히 우리를 치열한 라이벌로 본다고 말했지만 고대어 무에타이 세계 챔피언이 그들은 실제 파이터라기보다는 인터넷 유명인처럼 보인다고 날카롭게 반박합니다. 몽골 UFC 마스터가 인도네시아 팀의 뛰어난 선수들을 흘끗 보자마자 거리낌 없이 조롱을 합니다. 모델도 우리랑 레슬링하고 싶다고. 이 솔직하고 직접적인 상호 견제는 거짓된 예의를 버리고 진정한 힘의 예측만 남기지만 치열한 경쟁에 진짜 생생한 재미를 더합니다. 특히 이번 시즌 성별 구조의 혁신적인 디자인이 인상적입니다. 과거에는 여성 참가자들이 절대적인 권력 격차로 인해 수동적인 진영 선택의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시즌에서는 각 팀에 여성 선수 2명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여 안정적인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규칙 조정은 여성 캐릭터들의 위치를 완전히 뒤바꿔 여성 캐릭터들이 중앙으로 이동하며 팀의 필수 전투 부대가 되었습니다. 135kg의 장승 하중 지지 챌린지에서 한국 여자 레슬러 장은실이 국가를 불러 팀원들의 사기를 북돋았고 마침내 2명의 필리핀 남자 선수들을 꺾고 역전을 완성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주짓수 선수 페이나는 3명의 남자의 포위를 막아냈고 패배했지만 떠날 때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행동으로 피지컬 경쟁의 매력이 근육량이나 폭발력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끈기와 전술적 지혜가 고강도 대결에서도 빛날 수 있음을 선언했습니다. 이 쇼가 한국에서 전국적인 호황을 일으킬 수 있는 이유는 지역 피트니스 문화에 깊은 축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헬스장이 거리의 카페와 같고 한 달에 300위안에서 1000위안만 내면 연습할 수 있고 많은 사무직 직원들이 매일 체크인하기보다는 식사를 줄이는 쪽을 선호합니다. 왜 우리는 이 포용과 땀으로 가득 찬 작품에 이렇게 취해 있을까요? 그 답은 현대사의 감정적 우울함 속에 깊이 묻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직장에서는 우리의 강점을 숨기고 대인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사회적 상황에서는 겸손하고 품위 있는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지컬 시리즈는 감정 해소를 위한 허용된 채널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직위도 인간적인 유대도 없으며 단지 강한 자가 정상에 오른다는
단순한 원칙만 있을 뿐입니다. 선수들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야망을 밝혔습니다. 내가 1위를 위해 싸우러 오지 않았다면 누가 아시아 정상에 설 수 있겠는가. 대치 과정에는 우회로가 없고 단지 벌거벗은 힘의 충돌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깊은 감정적 공명이 피지컬 아시아를 더 이상 단순한 오락에 국한되지 않고 현대인들이 용기와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영적 보급소로 구현하게 만듭니다. 이 쇼는 시청자들이 진정으로 집착하는 것은 단순한 근육가시가 아니라 한계에 도전하는 용기, 삶과 죽음의 협력, 그리고 규칙의 틀 안에서 진정한 자아를 해방하는 자유로운 상태임을 세상에 증명합니다. 이 쇼는 거울과 같아 강한 체력에 대한 우리의 갈망을 비추고 동시에 열린 표현과 두려움 없는 경쟁에 대한 깊은 열망을 반영합니다. 근육과 존엄이 얽히고 문화적 차이와 성평등이 대조될 때 피지컬 아시아는 오래전의 버라이어티 엔터테인먼트의 경계를 넘어 활력에 대한 웅장한 찬사로 칭하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쇼가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 수 있는 근원일지도 모릅니다. 다음은 피지컬 아시아를 불법 시청하며 열광하는 중국 반응입니다. 왜 일본 팀은 성문을 닫지 못했는가? 성문이 어딘가에 걸려있는지 궁금했는데 누군가를 밖에 보내서 확인하게 하고 밀어줄 수 없었을까? 힘 분석에 따르면 땅에 놓인 철제다리를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당기는 힘은 철제다리를 절반까지 끌어올렸다가 다시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당기는 힘보다 훨씬 큽니다. 한국은 정말 작전에서 이긴 경기가 많아 특히 배틀로프 부분을 미리 알고 있어요. 앞선 선수들을 없앨 수 없다는 걸 알고 상위 3위를 지키기 위해 철공을 밀기 위해 선수들을 뒤에 남겨두는데 너무 뻔해요. 무동력 런닝머신은 한국팀이 이전에 플레이했던 것으로 이 프로젝트 훈련을 위해 미리 준비한 것이 분명하며 30초마다 교체하는 전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일시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니라 여러 차례 사전 시험 끝에 나오는 전략입니다. 호주가 게임에서 밀려난 것 같아요. 배틀로프는 기계의 숫자를 표시하지 않아 너무 쉽게 부정행위를 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팀도 두 번째 프로젝트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고 남은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다고 명시하지도 않았는데 이는 호주를 겨냥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호주는 확실히 과신했다. 종합적으로 체력 면에서 일본보다 더 강하다. 일본과 호주 모두 싸우고 싶어하는 것은 꽤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몽골도 강한 선수를 2라운드에 남겨두는 것이 합리적이며 한국은 2라운드를 지키기 위해 1라운드를 직접 포기한 것입니다. 요점은 1차 경쟁 결과가 2차 경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1차 경쟁의 힘 캐릭터가 모두 나온 호주가 바보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웃음이 터질 정도로 웃어. 왜 아직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보고 있니? 중국이 없는데 그 나라들에는 친중 성향이 없는데 누가 이기든 상관없지 않나요? 저는 호주팀이 머리가 빠져 있다고 생각해요. 시합의 작은 디테일들은 정말 뇌가 필요하고 매번 꼭 작전을 세우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똑똑한 사람들은 문제를 알아차릴 수 있고 결국 한국도 명확한 분업이 있고 오랫동안 협력하는 법을 알고 있었으며 비슷한 힘을 가진 다른 나라들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국팀의 뚱뚱한 남자가 후반부에 혼자 샌드백 트럭을 밀어 노동력을 아끼게 했다. 호주팀은 로프 챌린지에서 명백히 실수를 저질렀다. 만약 에디, 알렉스, 둠만 그대로 두었다면 100랩 챌린지를 쉽게 이겼을 것이다. 대신 그들은 로프 챌린지에서 자신의 가능성에 너무 의존하며 이길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 일본팀은 진짜 강함을 증명했지만 에디, 민재, 몽골 주장 같은 강력한 선수가 부족합니다. 만약 그런 유형의 플레이어가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분명히 그 임무를 이길 수 있었을 것이다. 솔직히 말해 한국이 이번 시즌을 이긴 건 지난 시즌의 경험 덕분이에요. 그들은 잘 활용하고 전략을 세울 줄 알았거든요. 그게 그들의 이점이야. 그래도 축하해요. 모든 팀이 강력하고 인상적입니다.
솔직히 호주와 함께 결승전을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다. 하지만 종목과제에서 그렇게 지배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난파선처럼 꽤 비슷할 것 같아 결승전에서는 호주가 우위를 점할 수도 있다. 모든 팀이 결승에 진출할 거라 생각했고 일본, 호주, 터키는 너무 강해 분명히 결승에 진출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김동현이 그렇게 말한 건 무례하거나 오만한 게 아니라 몽골을 칭찬한 거예요. 농구 선수와 배구 선수를 몽골 팀에 넣는 건 바로 균형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 같아요. 한 팀에 대해 취약한 선수 2명을 두고 있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호주는 로버트 휘테커의 잘못된 전술에 발목을 잡혔다. 한국팀의 무게와 일본팀의 무게를 생각해보세요. 큰 차이입니다. 일본은 단지 약했을 뿐입니다. 한국팀은 이미 게임을 해본 3명이 있어 매우 불공평한 라인업이었고 다른 팀들에게는 정말 불공평했습니다. 다음은 피지컬 아시아 최종화를 시청한 일본 시청자 반응입니다. 이 시스템이라면 일본이 우승할 수 없어도 납득은 하지만 문제는 한국 주체로 한국이 우승을 했다고 하는 것. 조작 강국 여기에서도 오는 것인가? 일본은 성문줄을 당길 때 효율이 좋은 방법도 시도했던 것 같지만 그래도 이상해. 몽골과 한국보다 힘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알지만 60분간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조작이 있을 수 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한국과 거기까지 힘의 차이가 있을 리 없다. 일본 팀은 왜 파이널 드래프트 멤버로 편성하지 않았을까? 한국 측은 과거 피지컬 100에서 뛰어난 선수들로 편성하고 있는데 한국 개최로 한국 우승, 재밌지 않는 패턴을 당당하게 해버리는 것은 쇼를 차갑게 만들었다. 모든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올해 일본팀의 대장 오카미 씨가 볼거리였고 영토 쟁탈전으로 다른 나라와의 대결을 보면서 역시라고 좋아했습니다. 로프 경기는 한국이 가장 잘했을 것 같았어요. 성빈이랑 아모티가 드림팀이요. 그리고 호주 로프 경기가 문제였던 게 선수 구성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2라운드에서 순서를 바꾼 것이었어요. 엘로니가 너무 많이 맡았어요. 남한은 북한처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 일본을 응원했고 몽골도 응원했는데 한국이 이기지 않을 이유가 없고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시즌2 우승자 아모티 올라운더, 성빈 더 시크릿 웨폰도 있고 민재는 초반보다 강하다는 걸 증명했어요. 이런 댓글들 중 일부는 한국이 이기길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처럼 불평하는 것은 멈춰야 합니다. 만약 이런 대회를 질투심 때문에 불평하고 팀을 부정행위로 몰아붙이고 감당할 수 없다면 대회 프로그램은 분명히 당신과 맞지 않으며 차라리 다른 프로그램을 보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이길 거라는 게 너무 뻔했어요. 일본이 실격당한 것은 슬펐지만 대회 내내 그들의 강점은 신체적 힘보다는 주로 민첩성이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그들은 무거운 짐을 드는 도전을 처음 해야 했는데 이토이 씨는 강하지만 한 명일 뿐이에요. 또한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일본 대 한국의 결승은 아마도 최악의 결과일 거라고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의 자존심은 일본이 자국당해서 그들의 쇼에서 승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 반발이 얼마나 일어날지 상상이 안 돼요. 아무도 저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분노는 대체로 정당하다고 생각하니 자심 때문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일본이 전체를 이기게 내버려두는 건 상상할 수 없었을 겁니다. 확률 면에서 좋은 경기였을 것 같아요. 결승에서 호주와 맞붙으면 호주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요. 일본이라면 50대 50으로 너무 위험하고 일본이 이기면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이니까 분명 대본이 짜여 있었을 거야. 말씀하신 것도 확률에 관해서도 일리가 있습니다. 경쟁자들도 여전히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이런 쇼는 100% 공정하지 않아요. 이 쇼 정말 좋았어요. 팀 개념은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였고 각 참가자를 더 잘 알게 되었어요.
좋아하는 팀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화면 분량이 저에게는 공정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시즌에 10점을 확실히 주고 이렇게 영감을 주고 좋은 분들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또 곧 다른 시즌이 나오길 바랍니다. 몽골은 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했지만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피지컬백 시즌 1, 2를 보셨다면 팀 코리아 멤버들이 얼마나 탄탄하고 균형 잡힌 팀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이긴 이유는 팀 구성이 완벽하게 균형 잡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신체적 힘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에 집중해야 합니다. 저는 한국 캡틴 김동현이 모든 퀘스트에서 팀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정말 잘 소화한다고 생각해요. 팀원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정하게 이겼다. 한국이 이기길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니니 받아들여야 해. 그리고 5번째 퀘스트 이전에 이른바 2점은 사실 2점도 아니었어. 솔직히 그들은 뭘 할지 몰랐고 처음에는 그들만 가득 찬 수레를 끌려고 했으니까. 몽골이 이기길 정말 바랬고 결승전도 모든 도전이 힘 위주의 느낌이라 별로였어요. 다른 걸 시도했으면 더 흥미로웠을 텐데요. 지난 에피소드에서 첫 번째 탈락한 팀부터 우승팀까지 모두를 소개하는 그 아우트로가 마음에 들었어요. 음악은 정말 불타올랐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팀은 일본, 몽골, 한국이었어요. 그들은 약점을 인정하고 전략을 사용해 상황을 반전시켰습니다. 호주는 꽤 거만해 보였고 나는 어떤 경기에서도 그들을 응원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이 마지막 두 사람의 흉상을 부수고 절할 때 누가 울었을까? 솔직히 당연한 승자들이에요. 마지막 두 에피소드 게임에서 정말 잘했어요. 몽골도 훌륭했습니다. 일본의 퇴장은 솔직히 저에게 가장 슬펐습니다. 저는 그들이 가장 끈질긴 팀 중 하나였고 터키와 호주 같은 팀들을 이긴 데 있어 믿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결승 진출 가능성이 높았던 팀들입니다. 이토이는 정말 기계적인 사람이고 그 선수가 경쟁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좋아요. 아모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즌2에서 그의 끈기가 정말 좋았고 그는 얼마나 강한 만능 선수인지 여러 번 보여줬어요. 네, 이토이는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파이널 드래프트를 꼭 보시길 추천해요. 이 쇼에서도 정말 대단했어요. 일본은 열정과 결단력으로 주목받을 만하다고 생각해요. 지난주 만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영화 스토리, 온도 로프 게임처럼요. 일본이 졌다고 해서 울고 있어요. 호주가 졌다는 게 다행이에요. 퀘스트 5를 다 먹어치울 테니까요. 다음은 피지컬 아시아 최종회를 지켜본 호주 시청자 반응입니다. 한국이 이겼어요. 그들이 이길 줄 알았어요. 당신들은 나의 승자입니다. 몽골 전사 여러분. 호주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면 이 대회에서 쉽게 우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국은 그저 영리하게 행동했을 뿐이에요. 호주를 상대로 완전한 피지컬 대결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제가 돌아서서 호주가 가장 강한 3명의 선수를 모두 투입하는 걸 본다면 저는 전략적으로 플레이할 것입니다. 특히 후반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작진과 넷플릭스 코리아에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최고였고 정말 즐거웠습니다. 한국팀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팀은 정말 강했고 정말 잘 해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쇼입니다. 드라마도 없고 쓸데없는 소통도 없고 순수한 스포츠 매식과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이 대회를 조작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호주가 데스매치에서 졌을 때 한국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모티아 한국팀 전체를 존경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과 제작진이 경기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매우 잘 짜인 전략과 비상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팀은 모든 경기에 누구를 기용할지
그리고 그 경기에서 성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릴 넘치고 중독성 강한 시리즈인 피지컬 아시아는 원작의 사랑 강도, 운동 능력 그리고 충격적인 도전을 좋아하는 팬들의 취향을 압니다. 제작 퀄리티는 최고 수준이고 캐스팅도 다양하며 매 에피소드마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순수한 힘, 전략 그리고 마음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는 누구에게나 완벽한 쇼입니다. 제 유일한 피드백은 경쟁 밸런스입니다. 호주팀은 처음부터 상당히 강하게 느껴져서 매치업 간 공정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으로 시즌에서 체중과 근력 균형이 더 잘 맞춰진다면 이 쇼는 가장 완벽한 신체 대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퀘스트 4에서 다른 팀의 형편없는 전략을 한국팀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 쇼는 정말 대단합니다. 이 작품은 시청자를 계속 몰입하게 만들고 제가 단 한순간도 건너뛰지 않는 유일한 작품입니다. 나는 몽골팀을 응원했지만 한국이 우승할 만했습니다. 이전 시즌들이 한국에 우위를 줬을지 모르지만 이 쇼가 각본에 따라 만들어졌다거나 한국이 유리했다고 말하는 건 완전 헛소리입니다. 1화에서 호주가 이기거나 준우승할 거라는 걸 알았지만 그 한 경기가 그들을 무너뜨렸어요.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은 아닙니다. 피지컬백 시리즈를 좋아했고 아시아 전역으로 포맷을 확장하는 것은 정말 천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노골적인 광고, 짜증나는 해설자, 비판적인 관중이 없는 스포츠 이벤트가 있다는 건 정말 좋다. 세트는 언제나처럼 상상력이 풍부하다. 각국이 자신들의 스포츠 문화와 경쟁심을 보여주는 훌륭한 쇼케이스였고 어떤 팀을 응원하고 어떤 팀을 빨리 탈락시키고 싶은지 명확해졌습니다. 마지막 에피소드 크레딧이 나오는 비하인드 씬 사진들이 마음에 들었어요. 다음 시리즈에 어떤 다른 나라들이 포함될지 흥미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피지컬 아시아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모든 스포츠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피지컬은 이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유일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쇼가 200개국이 참가하는 피지컬 월드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걸 정말 좋아해요. 정말 놀라워요. 이 서커스 아저씨는 정말 똑똑한 분이에요. 분석하고 관찰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정말 뛰어나요. 정말 회복력이 대단해요. 6명의 아이들과 함께 경기를 관람하게 되어 자랑스럽고 설렙니다. 몽골을 정말 잘 홍보하고 계시네요. 저희 가족은 영국 런던에서 몽골팀을 응원하며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말 멋졌어요. 팀 구성과 정신력도 훌륭했고요. 다양한 종목의 선수를 선발하는 건 정말 옳았어요. 대회는 사람들의 다양한 능력을 시험하는 자리였으니까요. 정말 대단했어요. 정말 좋았어요. 몽골팀 정말 자랑스러워요. 감사합니다. 스포츠, 교육, 인내심, 끈기, 소통, 심리, 스포츠맨십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저는 몽골팀이 자랑스럽습니다. 스포츠에 헌신하는 사람들도 존경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 정말 훌륭했어요. 자랑스럽고 행복하고 눈물이 글썽이는 모습을 보며 몽골이 더 자랑스러워졌어요. 이 프로그램에서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넷플릭스 프로그램을 통해 몽골이 조명받게 되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몽골의 문화, 언어 그리고 전반적인 표현은 아시아와 서구 사회에서 매우 부족합니다. 선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널리 알리고 아름다운 시각으로 세상에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용기를 얻고 열정을 불태울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멋진 몽골 청년들이네요.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앞으로 이 쇼에서 얼마나 더 남았을까요? 그 안에는 항상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몽골 사람들은 그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최고의 쇼가 되었어요. 정말 최고예요. 참가자들은 우리를 울고 웃게 만든 걸 자랑스러워하고 자신의 감정을 마음껏 표현하고 있어요. 아, 정말 멋진 쇼예요. 우리 선수 4명과 다른 지원 스태프들이 출연하는 멋진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TV쇼를 만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18일 너무 기대돼요. 유럽에서 몽골을 보면서 울고 설레요. 2025년은 몽골이 세계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는 해입니다. 피지컬 아시아 참가팀 행운을 빕니다. 우리의 힘, 정신 그리고 하나의 목표가 세상을 향해 뻗어 나아갑니다. 아시아 전역의 최고의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힘을 시험하는 모습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저는 우리 팀이 이길 거라고 1000% 확신합니다. 피지컬 아시아에서 몽골팀의 경기를 보는 것은 정말 감동적이고 재밌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과 몽골의 우호 관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아디아 수렌 선수의 결연한 의지와 오르치 선수의 차분한 태도 모두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조직위원회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몽골 선수들을 보면 전세계 몽골이 얼마나 겸손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제 겸손히 세상을 정복할 때입니다. 새 에피소드를 보고 몽골 사람들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해외에 있었지만 정말 감동해서 눈물을 참았어요. 비록 최종적으로 승리하지 못하더라도 몽골 사람들의 회복력과 인내심을 보여주는 워리어스 팀에게 정말 감사해요. 승패와 관계없이 우리 몽골을 잘 홍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몽골 사람들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기쁩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수준의 쇼가 몽골 관광산업 성장에 가장 큰 동력이 될 것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년에는 몽골에서 가장 유명한 오르온 바야르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여름에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지금 몇 년 동안 한국의 유명 해외 배우, 가수 그리고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방문이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관광산업이 제대로 발전해야만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제 넷플릭스에서 몽골 최고의 팀을 응원하고 몽골 시청자들의 높은 시청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쇼가 거의 끝났습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중국의 평점이 8.2점이기 때문에 8대2 정도로 선풀과 악플이 갈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은 쇼를 합법적으로 볼 수도 없고 게임에 참여도 하지 못했지만 꼭 중국이 참여한 것처럼 과몰입하는 것이 재밌습니다. 이 쇼는 당분간 전세계 시청자들로부터 입소문이 나며 인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Run with my toxic love. Look how you make me happy. You take a hold of me. You take a hold of me. You take a hold of me.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Sé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